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새해도 벌써 보름가량 지났는데 금연을 목표로 삼으신 분들 좀 어떠십니까? 지역 보건소에서는 직접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며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보도입니다. 깊게 들어 마셔주세요. 입에 대고 5초간 길게 내뱉어주세요. 간호사 안내에 한껏 호흡을 내쉬며 일산화탄소 잔존량을 측정합니다. 흡연 유해성을 들은 뒤 서약서를 작성하고 금연 보조제 사용법도 배워갑니다. 25년 흡연 경력에 이젠 전자담배를 피는 이 40대 남성은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했습니다. 전자담배 끊는 것도 일반 담배처럼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 가족들을 위해서 올해는 꼭 금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1년 동안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는 고작 4%. 하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성공률을 10배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선 6개월 동안 전문가 상담과 함께 금연껌과 니코틴 패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침 시술 등 다양한 방법이 더해져 진주 보건소에서만 해마다 평균 36%가 넘는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지해주고 또 다음 예약 날짜를 정해주고요. 또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하는 그런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금연에 성공하면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선물하는 등 지역 보건소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지은 지 2년도 안 된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같은 시공사가 지은 창원의 다른 아파트에서 이미 지난해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요. 시공사는 한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성산구에 지난 2017년 4월에 지은 1,400여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화장실 대리석 위에서 라돈을 측정한 결과 14.2피코큐리, 기준치인 4피코큐리보다 3배 넘게 높습니다. 현관문의 대리석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측정됐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들더라도 교체해야 되는지. 같은 시공사가 2017년 11월에 지은 창원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준공 1년 만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당시 주민 반발이 일자 시공사는 라돈을 측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전문업체 선정도 못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화장실 대리석 등 건축 자재 교체는 아예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 전세대 마감재 교체를 해달라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잘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듯 하다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조금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지난해 5월 침대에서 시작된 라돈 사태 이후 직접 라돈을 측정하려는 시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현재 106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기간은 3개월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침대 등 생활용품뿐 아니라 아파트 건축자재 곳곳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지만 시공사와 정부 대책은 더디고 주민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창원의 노른자 위에 있는 동남전시장은 지난 15년 동안 재주인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여러 활용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최대 400억 원에 달하는 매입비입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문을 연 창원 국가산단의 동남전시장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제적인 전시회가 한 해 6차례 이상 열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지만 창원 컨벤션 센터 건립 뒤 쓸 일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되면서 보수공사마저 포기한 채 흉물로 변하고 있는 이 동남전시장에 대해 최근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잇따라 활용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리모델링을 거쳐 도내 사회적 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이른바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 창원시 역시 지역 최초 e스포츠 상설 경기장과 웹툰, 영상 창작센터 등을 지어 문화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거의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부지한테 규모는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공단이 소유한 동남 전시장 매입비만 3.3제곱미터당 400만 원, 최대 4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요. 그래서 좀 이제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또 할 수밖에 없고요.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현재 계획하는 사업 대부분이 정부 공모 사업인 만큼 이번 달 선정 여부에 따라 공동 매입과 분할 납부 등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택시기사들의 폭행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핸들을 꺾으려 하고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달리는 택시 안. 뒷좌석에 있던 남성 승객이 갑자기 운전석으로 다가가 핸들을 붙잡습니다. 신랑이 끝에 핸들을 놓치자 택시기사에게 발길질을 하고 뺨까지 수차례 때립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50대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고 통증을 호소하는 사이 승객은 차 안에서 담배까지 피웁니다. 기사가 경찰지구대로 택시를 몰아 경찰에 넘겨진 승객 40살 박모 씨.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지만 택시기사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뒤에 와서 막 그냥 핸들 잡고 꺾어버렸죠, 자기가. 뭐 황당할 뿐이죠. 뭐. 내가 그렇게 당할 줄은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생각지도 못한 거죠. 지난달 중순에도 창원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와 버스에서 일어난 운전자 폭행은 해마다 3,000건 안팎, 최근 4년 동안 12,00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택시는 운전석에 보호 칸막이가 없어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도로 위 운전자 폭행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지만 택시도 빨리 이제 의무화를 시켜서 보호막 설치가 의무적으로 빨리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처벌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은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40살 박모 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경남 지역은 어제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좋음 단계, 내일은 미세먼지 보통 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주는 특히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영상 뉴스로 함께 보시죠. 마스크를 써도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눈물이 나고 눈이 침침하고. 마스크를 맨날 써야 되고 실내 활동을 자제해야 되니까 빨리 이 문제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어제까지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이제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깨끗한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밤사이 바람을 타고 먼지가 날아가면서 현재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한 자릿수로 내려가 있고요. 오늘 종일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는 안 챙기셔도 되겠는데요. 두꺼운 겨울용 외투를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한파가 찾아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더욱 심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대기는 또다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습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수일 내로 경남 지역에는 건조특보도 다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모처럼 만에 전국적으로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서부 내륙으로는 밤에 구름이 서서히 유입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을 가리키고요. 낮 기온도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많이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과 거창 영하 7도, 진주 영하 4도, 남해도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마찬가지로 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세 누그러지면서 내일 낮부터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이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씩 교복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함양군이 약초 재배 기술과 현장 견학을 통해 약초 전문가를 양성하는 약초 교실을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합니다. 거창군 장학회가 고등학교 재학생과 대학교 신입생, 예체능 특기생 등 장학생 237명을 오는 31일까지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창녕군이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만 5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매입비와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후계 농업경영인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실시 설계를 하반기에 착수하는 등 기존 계획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른바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의 최종 보고회를 비공개로 개최했습니다. 국토부가 최종 확정한 기본계획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지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부울경 세계시도지사는 오늘 국토부의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3월 경남에 9개 초중학교와 특수학교가 신축돼 문을 열게 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창원 구산중과 진주 충무공초, 김해 모산초와 합천 가야초 등이 오는 3월에 개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공정률은 현재 92에서 100%며 스프링클러와 범죄 예방, 셉티드 설계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13일 치러질 농협과 축협, 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내일부터 22개 지역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엽니다. 설명회에서는 선거운동 방법 등을 비롯해 위반 행위 단속 방침도 전달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로 경남에서는 170여 개 조합에서 새로 조합장을 뽑습니다. 민주노총 진주지역 지부가 진주시가 삼성교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지역 지부는 지난 2017년 6월 버스 노선 개편 이후 운송 원가 현실화를 기다려왔지만 진주시의 시내버스 경영과 서비스 평가 용역이 지연되고 삼성교통 노동자들은 1월 임금이 체불됐다며 진주시가 삼성교통에 긴급 자금을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해 경상남도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를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안내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홍역은 발열과 기침, 콧물 증상 등을 보이며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농구 남자부 올스타전이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창원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창원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비수도권에서 열리기는 세 번째입니다. KBL은 팬투표로 출전 선수 24명을 확정했고 창원 LG에서는 김종규, 김시래, 조성민 3명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오랫동안 침체를 겪은 조선산업이 올해부터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위는 2019년 13대 주력산업 전망을 보면 올해 조선업 수출은 13.8%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수출은 2016년보다 58% 급감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수주한 LNG 운반선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 생산량이 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